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동안 명도를 위한 예, 가처분 준비 절차, 그 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결정을 받으면은 그에 의한 강제 집행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후 강제 집행을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의한 강제 집행은 원래 임차인 또는 뭐 사용 차주 기타 사람들을 확정시켜 놓는 남에게 점유를 이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의한 강제 집행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안 소송을 해야 돼요. 본안 소송을 해서 진짜로 임차인이나 기타 뭐 사용차주 이런 사람들이 물건에서 퇴거를 하지 않으면은 본안 소송을 해서 실제적으로 명도를 하는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전자소송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소송에 접속을 하면은 일단 서류 제출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은 민사 서류, 소장, 여긴 반드시 클릭을 하시고요. 당사자 작성, 사건명은 건물 인도입니다. 건물 인도 청구 개수가 자동적으로 뜨죠. 재산권상의 청구는 당연한 거고, 금액은 먼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서 소가 계산기에 의해서 소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랬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건물가액은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쓰는 금액이고, 본안 소송에서는 이 금액을 갖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22971-735. 넣었으면은 법원을 선택하시면 돼요. 물건 소재지, 자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 자, 당사자 입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되죠. 그래서 내 정보 가져오기를 하시면 돼요. 자기 정보가 변경됐으면 변경한 다음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고도 뭐 이제 대부분 자연인이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원래 입력을 해야 되는데 보안상 제가 입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소송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승소를 해도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안 넣으시면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당사자명은 그냥 가명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소도 임의의 주소를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 기재가 되죠. 그러면 세부 주소는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이 주소도 정확한 게 좋습니다. 피고의 연락처도 기재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원고와 피고 이렇게 벌써 떠 있죠. 저장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원고의 알림 서비스에 가서 이 소송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알림 서비스를 빨리 받아야 돼요. 무조건 전체 선택을 해 놓으세요. 뭐 그까지 SMS 비용이나 이런 거는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메일은 공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네. 자, 청구 취지인데 이 청구 취지 작성을 이제 이런 청구 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명도를 할 정도로 안 나가는 임차인 등은 월차임이 연체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연체가 얼마나 돼 있느냐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체 차임 청구하는 청구 취지 작성법이 여기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10일 날 가정해서 이때 소송을 넣겠다. 그러면은 이전 월차임 납부일이 여기서 보면은 9월 19일이 되겠죠. 9월 19일. 2020년 9월 19일. 그러면은 이걸 쭉 계산해 볼 때 보증금 소진이 2020년 3월 19일 날 됐어요. 그러면은 2020년 4월부터 4, 5, 6, 7, 8, 9, 6개월간 또 차임이 연체가 됐죠. 그래서 소재기 전달 차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다 갚는 날까지. 또 최종 차임 납부일 다음 날부터 이 가항기재부동산의 인도 완료 시점까지 매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작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거를 설명을 잘 한번 보세요. 물론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이 이자를 줄 능력도 없고 줄라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하지만은 기어코 받아야 되겠다. 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월차임에 대한 이율에 의해서 이렇게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요 1항이라는 게 요거 아닙니까? 예. 가집행이라는 거는 이제 소송이 이제 1심에서 끝나면 좋은데 1심에서 안 끝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고는 원고를 갖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뭐 항소를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거예요. 피고가 계속 원고를 괴롭힐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가 너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집행문을 받아서 항소와 관계없이 이 명도 집행을 가집행으로 일단 물건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집행문을 부여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쭉 복사를 해서 저는 직접 입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복사를 해온 거라 이제 줄이 안 맞겠죠. 그래서 줄을 갖다가 조정을 해주고요.
자, 이제 정비가 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거를 안 받고 단순하게 건물 명도만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청구 취지를 갖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청구 취지. 요거는 나중에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금 이제 이자를 받기 위한 그러한 이제 형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입력 안 하고 별지 첨부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은 파일을 들어가고 나와요. 네, 그렇게 하고 청구 원인은 자기에 맞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구 취지와 맞게 청구 원인을 작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기본 폼으로 해서 자기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됩니다. 예, 되도록이면은 이건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파일로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파일로 첨부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일단 임시 저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입증 첨부 서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입증 서류는 단순한 첨부 서류와 구분해서 제출해야 하고 첨부 서류는 별도의 파일로 다음 단계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증 서류라는 거는 보통 임대차 계약서 뭐 그런 종류가 되겠죠. 뭐 사용대차 계약서라든가 뭐 하여간 그 임차인이나 사용차주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원인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입증 서류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첨부 서류로 하시면은 안 되죠. 그래서 파일 첨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을 찾아서 계약서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첨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 주시면은 이쪽에 이제 뜨게 돼요. 예, 떴죠? 예,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첨부 서류는 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뭐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이라든가 내용 증명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 예, 그런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 하고 파일 첨부 내용 증명 이렇게 뜨죠.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이렇게 목록이 생겨요.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파일명이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에다가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등록
네, 두 번째로 떴죠. 예, 그 다음에 대지건물 등기부등본. 이렇게 해서 또 등록. 예,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제가 강조할 거는 이 소가 계산서라고 있죠. 예, 이거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계산을 어떻게 했냐고 보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소가 계산서. 등록. 네, 이렇게 이제 서류를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모두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류뿐만이 아니라 첨부할 서류 또 하나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어떤 건물을 갖다 명도한다는 그걸 갖다 표시를 해줘야 되죠. 이걸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별지 목록 건물. 네, 등록. 자, 이 별지 목록 건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가 계산서는 아까 보신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의 유형이죠. 등기부등본을 보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하죠.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또 많죠. 아파트는 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별지 목록을 제가 이제 세 가지 예시를 들어놨어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예, 다른 물건도 많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많다는 거. 예, 그걸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첨부 서류까지 다 입력을 하시면은 이게 다 입력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거는 좀 입력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성 완료를 이제 임시 저장을 일단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작성 완료 이렇게 누르면은 쭉 이제 소장부터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건 입력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입력한 대로 나오기 때문에 입력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결과도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보이시죠? 원고, 피고, 예, 이렇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청구 취지 아까 설명드렸죠? 예. 청구 원인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갑제 이루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임대차 계약서 이건 첨부 서류가 아니에요. 증거 서류예요. 증거 서류. 첨부 서류는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체크하시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이제 소송 비용 납부를 하는데
진행하다가 이제 소송비용 납부가 이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액티브엑스를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나오는 대로. 자, 인지액이 나왔죠. 송달료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뭐 가상계좌라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지액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하고, 예,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면은 인지액 납부, 납부인 선택을 해야 되네요. 예, 납부인 선택을 하고 나왔죠? 납부 당사자가 동일하다. 그럼 납부인 등록 하시고, 송달료도 마찬가지죠. 인지액 환급 계좌와 동일하다는 체크를 해주시고, 납부 당사자 선택.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체크해 주시고 납부 당사자 등록 하시고, 거기서 이제 납부를 하면 되겠죠. 가상계좌 은행을 선택해 주세요. 은행, 이제 저는 농협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하시면 돼요. 네. 환급계좌도 계좌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납부를 하면은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확인. 이거 이제 가상계좌니까 나중에 이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문서 제출. 요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락이 되는지 안 된다. 피고가 받아볼 수 있는지 모른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다. 요거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요건 아니지. 아니고,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가? 아니다. 요건 증인이 없으니까 필요 없고요. 요건 뭐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이, 뭐 지인이라든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한 적이 있나요? 아니다. 협의가 실패했다면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잠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죠. 피고와 화해 조정할 의사가 있는가? 아니다. 이거는 해당 없고, 소송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아니다. 이건 해당 없고, 법률 전문가 등과 상의한 적이 있나요? 뭐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뭐 이렇게 하시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인가요? 뭐 자기가 하는데 선임할 이유가 없죠. 뭐 이런 거 기술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작성 완료 누르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다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접수 증명서를 생성을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출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물건 소지지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수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후 명도소송을 전자소송에 입력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 강의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